셋 다 사라진 베트남인들의 행적이 한 달째 묘연한 가운데 내일부터 항공편 운항이 재개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FC 신임 대표이사로 김병지 전 국가대표 골키퍼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석탄을 실어 나르던 폐광 지역 철도역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도내 각 시군에서 기념식과 함께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강원 전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 강원 내륙부터 시작돼 밤에는 강원 대부분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서 북부 20에서 60mm, 영서 북부를 제외한 강원 전역은 5에서 40mm고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들이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실종자 행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양양 베트남 항공편 운항이 내일부터 재개되는데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한지 걱정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비자 제도를 통해 베트남 관광객이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지난달 14일. 이달 6일까지 2,500명에 달하는 베트남인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이 가운데 93명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1명을 검거했을 뿐 불법 체류 전문 브로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과의 공조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면 공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 베트남인과 관련된 신종 마약 거래가 느는 등 범죄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성과 없이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무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법무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종되신 분들 중에 그 신원이 확인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정보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법무부 출입국 심사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비자 제도보다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된 건 맞지만 무사증 제도를 통한 입국자들도 법무부와 이민재단으로부터 엄연히 출입국과 관련한 심사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양양공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행사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정확하게 그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쉬쉬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비자긴 하지만 한국 관광 전체는 망칠 수 있다는 것도. 법무부의 안일한 대처 속에 무비자 관광객 잠적 사태가 또다시 재발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던 폐광 지역 철도는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태백시가 철도역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과거 석탄 수송의 상징이었던 정선 민둥산역, 억새를 형상화한 관문 뒤로 민둥산역으로 오르는 53개 계단에는 아크릴 거울이 붙어 민둥산 자락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기찻길에 놓였던 침목은 높이 7m인 목탑으로 재탄생했고 증기 열차에 물을 공급하던 물탱크는 그 자체로 멋들어진 조형물이 됐습니다. 태백선과 정선선 열차가 정차하며 근대 산업의 천병이었던 정선 민둥산역이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 외부의 관광객들이 저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와서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가고 이 지역이 과거에 훌륭한 산업시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낡긴 했지만 나름 옛스런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폐광 지역 철도역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선과 태백의 모두 6개의 역이 오는 2024년까지 문화철도역으로 탈바꿈합니다. 정선구는 95억 원을 들여 정선역을 정선 5일장 아라리 테마로 꾸미고
카페가 들어선 나전역에는 공유 자전거를 운영합니다. 아우라 지역은 리모델링하고 걷는 철도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선역, 나전역, 아우라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상품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백두대간 문화철도 협력 사업은 정선군 관광 산업에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도 98억 원을 들여 태백역은 낙동강 발원지 테마를 담아내고 철암역에는 증강현실 기반의 탄광 생활 체험 공간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 추전역에는 도서관과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숨 가팠던 경제개발, 이후 노후한 풍모까지 우리 시대를 대변했던 폐광지역 철도역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역세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도내 각 시군마다 기념 행사를 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강릉 남대천 둔치에서 제4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려 도전과 도약의 농업 40년,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촌이라는 주제로 농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또 우수 농업인 포상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농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강릉시 농업인 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농촌문화체험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농업인 경연 등 한마당 잔치가 이어집니다. 강원도가 강원FC 신임 대표이사로 김병지 전 국가대표 골키퍼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1992년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해 K리그와 월드컵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축구 행정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강원FC 대표이사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강원FC 대표이사는 다음 달 이사회를 거쳐 내년 1월 취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영표 대표이사는 오늘 열린 강원FC 이사회에서 결정을 존중하며 내년 시즌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 대표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분쯤 속초시 노악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3살 여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속초 지역으로 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주차 중이던 학생버스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 사고 조사에 나선 한편 교육청은 사고 수습 본부를 꾸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강릉 옥계 지역에서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적치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계 참여실천연대와 옥계 농민연합회 등 폐기물 증축 반대 피해 대책위는 한라시멘트 측이 현재 2배 규모로 폐기물 적치장을 확장해 내년부터 연간 85만 톤의 폐기물을 연료로 소각할 예정이라면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권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대책위는 회사 측의 적치장 운영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구하며 강릉시에는 환경영향평가와 피해 저감 대책, 피해 주민 보상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라시멘트 측은 현재 적치장을 6,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증설하는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시설이 완공되면 적치장 운영과 시멘트 기금을 활용한 상생 협약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300명 늘어난 1,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사흘 전 2,000명대를 기록한 뒤 어제까지 이틀 연속 1,900명대를 나타내며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1,910명으로 3주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